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오늘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빠지고 있기는 한데요. 오후 1시 44분 현재 시황을 다시 짚어보면서 자세히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분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쳐다보기도 힘듭니다. 출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현재 3% 넘게 빠지면서 2287.21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21선 깨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 있다고 봐야 하고요. 신규 진입하실 분들도 조금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차트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내려온 모습이죠. 현재 3.29% 내린 791.8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현재 21선 깨진 지는 한참 됐고요. 그 밑에 60일선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양시장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들 개의치 않고 싸다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담고 있는데 개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모습이죠. 네, 오늘 시장 정말 지칠 정도로 빠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오르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특징주 만나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진단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필로시스 헬스케어와 유나이티드 제약, 우리들 제약, 진원생명과학, 로고스 바이오, 젠큐릭스까지 아무래도 좀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겠죠.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지난 18일 비상장 관계회사인 필로시스의 검체 채취 키트가 국내 최초로 미 FDA의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4일째 상한가를 기록 중이고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코로나19 흡입 치료제 관련 효능에 대한 연구 발표와 또 향후 임상 계획을 밝히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들 제약은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수출 허가 소식에 역시 4일 연속 상한가 기록 중이고요. 로고스 바이오는 자회사인 바이오젠텍이 지난 3일에 코로나19 분자 진단키트를 식약처로부터 수출 허가를 따냈다고 하네요. 네, 젠큐릭스는 오늘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단일 판매 그리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고요. 계약 금액은 약 0.4억 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26.02%입니다. 자, 코로나19 사태로 폭락장이 연출됐을 때 진단키트주만 달리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계속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장중에 시총 2위에 올라섰는데요. 시가총액 2위가 바뀐 것은 지난 2017년 현대차에서 SK하이닉스로 바뀐 이후 처음이라서 짚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시스웍과 우리들 휴브레인입니다. 시스웍이 오늘 BBB와 신주 인수권을 통해서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고요. 운용자금 확보 목적으로 BBB 등을 대상으로 83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BBB가 시스웍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 거고요. BBB는 셀트리온 그리고 필로시스 헬스케어 등과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공동 개발하는 의료기기 관련 제조업체입니다. 이 소식에 시스웍이 상한가까지 급등했고요. 우리들 휴브레인은 BBB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반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데일리 블록체인입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예산 투입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전문 기업인 이 종목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 오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 예산안에 20조 원을 웃도는 한국판 뉴딜 재정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블록체인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7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본격적인 뉴딜 수혜가 가시화되면서 상반기 수조 잔고만 146억 원에 달합니다. 네, 다음은 마스크 관련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늘 진단키트와 함께 주목받게 되는 섹터죠. 웰크론과 KM제약, 나노캠텍, 국제약품, 오공, 레몬,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등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뉴틸렉스인데요.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과 관련해 정부 과제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급등세입니다. 선정 과제는 뉴틀렉스가 연구 개발 중인 단백질 공학 기술을 이용한 혁신 신약 후보 물질 ACE2 계량 단백질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고요. ACE2 계량 단백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매개체인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결합력을 높여서 바이러스 중화 기능을 극대화한 혁신 후보 물질입니다. 네, 마지막은 셀마 테라퓨틱스인데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네오비르의 국내 포함 글로벌 임상 3상 준비가 순항 중이라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 네오비르에 대한 2상을 생략하고 임상 3상을 신청한다는 계획이고요. 이번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의 목적은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네오비르의 항바이러스 효능 평가입니다. 네, 오늘 특징주 거의 다가 코로나19 관련 내용이었네요. 이제 키워드를 만나볼 건데요. 이렇게 급락장에서는 바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보다는 또 코로나19 이후에도 시장의 핵심 테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공부해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래야 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좋은 매수 타이밍 노려서 잡아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대차, 수소차의 그린연합군. 네, 어제는 전기차 얘기를 해봤다면 오늘은 수소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에 대한 열기는 이미 뜨거워요.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는 짧은 조정을 겪을 수는 있지만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슈퍼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죠. 너무 긍정회로만 돌리는 거 아니냐고요? 장밋빛 전망만 그리는 거 아니냐고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주식이 원래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빨리 움직여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해주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믿게 되는 거죠. 그린 뉴딜의 핵심 중 하나가 수소 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 몇 년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한국이 수소 경제 그리고 수소차 부분에서는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첫째, 현대차가 전 세계 수소 전기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둘째, 완성차를 정점으로 한 부품은 물론 수소 생산과 충전소 등 제반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밸류체인이 확보됐다는 것. 제가 오늘 내용은 머니투데이 기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기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린 연합군. 이렇게 수소 모빌리티 영역에서 일찌감치 구축한 그린 연합군이 한국의 경쟁력 그 자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탄탄한 밸류체인 구축이 가능했느냐? 시작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1998년 수소 전기차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요. 2010년에 그동안 연구한 연료 전지를 중심으로 핵심 부품 모듈화와 부품 공용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 양산 체계를 구축했고요. 2018년에는 현존하는 수소 전기차 중 최장인 609km 항속거리를 갖춘 넥소를 내놨죠. 이 과정에서 우선 그룹 자체 밸류체인이 짜였는데요.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수소 연료전지 생산 체계를 갖췄습니다. 수소차는 연료전지가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가 아주 핵심 부품으로 꼽히죠. 아무튼 이렇게 핵심 부품 생산부터 시스템 조립까지 전용 생산 공장에서 일괄 양산하는 것이 업계 최초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중요한 수소 연료전지의 핵심 소재도 국산화가 상당히 진척됐는데요. 특히 철강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금속 분리판 국산화에 성공을 했는데 외부에서 공급된 수소와 산소가 섞이지 않고 수소 연료전지 내에 각 전극으로 균일하게 공급이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005년부터 무려 15년 동안 개발을 진행했고요. 그 과정에서 금속 분리판의 무게를 초기 대비 50%, 부피도 65%, 가격은 95%까지 줄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수소 생산도 담당한다고 하네요. 당진제철소는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활용해서 연간 3,500톤 규모의 순도 99.999% 수소를 생산합니다.
연간 맥소 11,000대를 운행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해요. 이 밖에 현대 로템은 수소 충전 설비 공급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우선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의 핵심 장치인 수소 리포머 생산에 나서는데요. 이 수소 리포머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밸류 체인이었고요. 그룹 밖에서도 든든한 지원군들이 굉장히 많죠. 우선 하나와 효성이 수소 공급과 생산을 맡고 있는데, 하나그룹은 생산 단계인 수전의 기술을 3년 전부터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생수소 공급 체계도 갖춰놨고요. 수소 충전소용 탱크 공급에도 적극 나선다고 하네요. 효성은 수소 청전소의 생산, 조립, 건립에 이르기까지 토탈 솔루션 사업에 강점을 가졌습니다. 수소 충전소 확대에 맞춰서 수소 연료 탱크의 핵심 부품인 탄소 섬유 사업도 본격화했어요. 탄소 섬유는 철보다 4배 더 가볍고 10배 더 강한 꿈의 소재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계적 화학 기업인 린데와 손을 잡고 3천억 원을 투자해서 2022년까지 연간 13,000톤 규모의 액화 수소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요. 연간 수소 승용차 10만 대가 쓸 수 있는 양이고요. 단일 설비로는 세계 최대입니다. 다음 코오롱은 현대차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 2013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수분 제어 장치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수소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으로 수분을 선택적으로 투과시켜서 수소 연료전지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수소 이온의 이동 경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 밖에 그림에서 보시면 수소 연료 탱크의 일진 다이아, 수소 제어 밸브의 유니크, 수소 센서에는 세종공업, 열 관리 시스템에는 한온 시스템, 구동 모터에는 S&T 모티브, 이런 강소 기업들도 수소 전기차 밸류체인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밸류체인 산업은 정부의 정책 지원을 등에 업고 급성장할 글로벌 수소차 시장을 겨냥하겠죠. 게다가 한국이 구축해둔 생산, 공급 능력은 수소 관련 잠재 시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2050년 수소 관련 산업은 연간 2조 5천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지닐 전망인데, 수소 모빌리티 분야를 비롯해서 발전과 산업, 건물 등 관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이 구축해둔 생산, 공급 밸류체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죠. 물론 한국이 미리 구축한 가치 사슬의 강점도 좀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국의 공세에 시달릴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산업계와 정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할 듯합니다. 네, 오늘 시장 때문에 많이들 지치셨을 텐데 좋은 날 분명히 다시 옵니다. 힘내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